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어느덧 60세를 넘어서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내 삶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열며 노년을 맞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60세는 더 이상 늙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빅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30에서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태도를 버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버려야 할 태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습관이고 오랜 세월 고집해온 가치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고 가벼워질 때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남은 인생을 더 자유롭고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과감히 버려야 할 7가지 태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침없는 인생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시죠. 승부욕과 자존심을 버려라.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이 들면 한 발 물러서라.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내줘야지. 하지만 정작 우리는 쉽게 물러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경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상보다 잘 돼야 한다. 동료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 내가 더 좋은 집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6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경쟁 속에서 살고 있나요? 옛날 어느 사찰에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젊었을 때부터 남보다 앞서야 직선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 했고 친구들보다 더 좋은 집을 가져야 했으며 손주들에게도 최고의 것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을 알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적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노인은 모두 80세가 되었습니다. 앞서가려 했던 노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반면 기증하지 않았던 노인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매일 절에 가서 명상을 하고 가끔은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행복할까요? 승부욕과 자존심은 젊은 시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기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의욕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자. 굳이 내가 이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60세 이후의 삶은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즐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승부욕과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내 걸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버려라.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해야 할 시간이다. 걱정은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돈 벌어야 해서 걱정하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해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걱정 중 몇 %나 실제로 현실이 되었을까요? 끝없는 걱정 속에 살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건강할지 걱정했고, 손주들이 학교에서 사고라도 나지는 않을까 걱정했고,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집에 들어앉으면 어쩌지? 정원비가 너무 많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 종일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절에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해오신 걱정 중에 몇 개나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걱정했던 것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병원비도 생각보다 간단한 안 있고,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것이 미래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걱정들 중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이었고,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녀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을 줄이고 하루하루를 더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혹시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쩌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걱정이 아직 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걱정은 단순히 가능성일 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걱정할 틈도 없었지만 이제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실제로 닥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해봅시다. 걱정을 줄이는 방법,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1. 지금에 집중하기. 걱정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병원 가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손주가 잘못된 진로 빠지면 어쩌지? 하지만 이 모든 걱정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손주는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걱정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 걱정을 글로 써보기. 걱정이 많을 때 그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막상 글로 써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닌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대비하기.
가끔은 가장 걱정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상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병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치료 방법이 있을 테고, 가족들이 곁에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건 깨닫게 됩니다. 삭, 명상과 호흡법 활용하기.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때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강조합니다. 지금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머릿속의 잡념을 내려놓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걱정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버려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걱정하며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즐거운 일들을 점검하게 될까? 내일은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남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즐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태도를 버려라.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60세가 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내 친구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는데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 같이 은퇴한 동창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아직도 아끼며 살아야 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만족보다는 부족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야 할까? 비교한다고 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집니다. 불교에서는 결표 타인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 결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삶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의 이야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비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형제들과 비교당했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비교당했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비교당했습니다. 그는 항상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가 얻은 것은 끝없는 불안과 피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는 또다시 비교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 친구는 아직도 정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저 친구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박한가?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 각자 살아온 길이 다르잖아. 그 말이 노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느라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기증하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비교 대신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자 그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 멈추지 않으면 평생 불행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과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하고, 사회에서는 직업과 재산을 비교하고, 가족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비교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더라도 더 나은 사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별표 끝 없는 욕망의 굴레 별표라고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채우더라도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 만족하기는커녕 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1.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자.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있으면 충분하다. 손주들에게 많은 걸 해줘야 좋은 할아버지다. 사랑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강해야만 행복하다.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정하면 비교에서 벗어나 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비교는 부족함을 보게 하지만 감사는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 곁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습관이 줄어들고 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3.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자.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일까요? 더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별표 삶의 본질은 관지와 사랑 별표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돈이나 명예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비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교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고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인생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것이 60세 이후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태도를 버려라. 진짜 자유를 얻는 길. 6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될까?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생을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를 신경 쓰고 사회에서는 동료들과 상사의 눈치를 보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남이 아니다. 나를 위해 살겠다. 불교에서는 별표 타인의 시선은 거울과 같다. 별표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울 속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거울을 닦으려고 하지만
정작 바꿔야 하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내 얼굴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했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했고, 더 성공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은퇴하고 나니 그가 신경 쓰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남들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손주들에게 멋진 할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는 며칠 동안 사람들을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은 정작 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한 번 보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마디 말할 뿐이었고 다음 날이면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신경 썼던 것들은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 더 자유로워지자. 우리는 종종 남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넘어진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그들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평가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칭찬을 듣고, 착한 일을 해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60세가 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위한 3가지 방법. 1.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질문하기. 누군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가 걱정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늦게 취미를 시작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손주들에게 많이 못해주면? 그래서 어쩌라고? 대부분의 걱정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보기. 우리는 평생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보세요.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춤을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여행을 가고 싶다면 떠나세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3. 작은 전화부터 시작하기.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하기 위해 먼저 작은 전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입지 않던 옷을 입어본다. 평소 가던 곳이 아닌 다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본다. 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일을 하나 해본다. 이렇게 작은 전화들을 통해 내가 뭘 해도 시선은 그대로 간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점점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더 즐거워진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 쓰며 살았을까? 이제부터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사는 인생을 선택해보세요. 그것이 60세 이후 진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이제는 다 달라졌어. 예전에는 이만큼 건강했는데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거에 집착한다고 해서 지금의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고 합니다. 강물을 붙잡을 수 없듯이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이미 손에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후회 속에서 살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젊었을 때 한 가지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는 하루 종일 과거를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집을 샀다면 지금쯤 부자가 됐을 테니다. 내가 다른 회사를 선택했더라면 더 성공했을 테니다. 그의 친구들은 점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를 살지 않고 오직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후회가 됩니다. 그러자 스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손에 물을 한 줌 떠보시라. 그는 스님의 말대로 물을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 물과 같습니다. 붙잡고 싶어도 결국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흘러간 물을 붙잡으려 했구나. 그 후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후회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별표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별표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집착하는 듯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법. 1.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귀여운 두근을 떠올리기.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잃은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선택 덕분에 얻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돈을 더 벌었을 텐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른 직장을 선택했다면 더 성공했을 텐다. 하지만 지금의 삶 덕분에 소중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두분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후회가 사라지고 지금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2. 지금을 즐기는 작은 습관 만들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지금을 즐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을 위해 차 한 잔을 마시기. 햇살 좋은 날 가볍게 산책하며 지금의 순간을 느끼기. 손주들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즐기기.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기. 과거를 계속 떠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이 무료하고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워보기, 여행 가고 싶었던 곳에 다녀오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기.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남은 인생이 행복해진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60세 이후 진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늦은 말, 60세 이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법.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의 삶에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를 배웠습니다. 승부욕과 자존심을 버려라.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버려라.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해야 할 시간이다. 남과 비교하는 태도를 버려라.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태도를 버려라. 진짜 자유를 얻는 길.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고 걱정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다.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더 즐기면서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60세 이후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